네, 김일성 주석의 동생이 있지요. 김영주라고요. 네. 그 북한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차지했고 대남 남북 대화에도 참여했던 네. 김영준을 알고 있는데 김철주라는 동생이 있었다는 거는 많이들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김철주라는 동생에 관한 북한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철주 동지의 반신상 앞에서 오래도록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 참관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철주 동지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의협심이 매우 강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정은 차장. 김철주 어떤 사람입니까? 네. 바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김정일의 삼촌이 되는 건데요. 네. 아주 온 가족 돌아가면서 지금 우상화 대상으로 한 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냐? 북한에서 소개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 김일성이 만든 새날 소년 동맹이라는 곳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만들어서 발간을 했고 또 김일성의 교훈이 담긴 책들을 이렇게 여러 곳에 전파하는 이른바 소년 혁명가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면 이제 1916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11살짜리 소년이 신문을 발간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11살에 네, 또 이제 영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이제 김철주가 항해 투쟁을 하다가 일본군의 총에 맞아서 장렬히 전사하는 네. 그런 걸 굉장히 이렇게 장엄하게 만들어낸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니까는 뭐 저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우상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럼 왜 갑자기 북한이 김철주를 데리고 나왔을까요? 다음 보시는 영상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김철주 동지는 혁명의 수령을 받들어 모시는 길에서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주신 혁명 전사의 고귀한 귀감이시였습니다. 네, 구자함 차장. 네. 답을 찾으셨나요? 근데 저는 뭐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최근에 김정은의 그 행보를 보면 네. 아버지를 따라하기보다는 할아버지를 굉장히 외모도 그렇고 많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최측근으로 할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했던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처럼 나를 위해서 충성을 좀 다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발굴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특히 김정은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국무부인 그 장성택을 처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척을 처형을 함으로써 자기 그 권력 기반을 강화를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민심 위반을 좀 우려해서 백두혈통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강화하고 있는데 그 백두혈통 중에 한 사람을 다시 또 발굴해서 네. 우상화에 좀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북한의 전력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데 김정은과 관련돼 있는 곳들은 좀 예외인가 봐요. 김정은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원산. 이정은 차장이 네, 원산은 뭐 전기가 그래도 많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곳이 이제 대북 소식통, 북한 소식통과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한 내용입니다. 원산에는 전기가 하루에 20시간 이상 들어오고 있다. 사실 우리는 24시간 전기가 너무 당연하지만 네. 북한 사정을 생각해보면 좀 다릅니다. 다른 지역은 하루에 불과 한 4시간 정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농촌 모내기 이런 데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산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북한의 전기 생산량은 뭐 매년 집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2013년 같은 경우에 221억 킬로와트인데 우리나라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적다는 거죠. 네.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 원산 같은 경우 좀 전에 말했듯이 그 김정은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졌고 고영이가 뭐 김일성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을 못 가서 원산에 많이 머물렀기 때문에 원산을 특히 아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김정은이 원산을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출생지기도 하고 원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쪽에는 항구 도시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는. 예, 원산을 뭐 개발하는 것은 뭐 북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쁜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유독 원산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마식령 스키장, 그렇죠. 그토록 유명하고 김정은이 공을 들였다는 마식령 스키장도 원산 근처에 있는 것이고요. 네. 2015년에 원산에 또 갈마 비행장을 건설했습니다. 국제 비행장이죠, 여기. 예. 여기 지방 시찰도 주로 원산으로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원산에 또 602라고 불리는 초호화 별장을 지어놓고 틈만 나면 이곳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얼마 전에 SLBM 발사했을 때 그것을 지켜본 곳도 원산이라고 합니다. 엄마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200일 전투라는 걸 선포했죠. 200일 동안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빨리빨리 일해라 이런 건데
급기야는 그 여성들을 동원해서 출근길에 독려를 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00일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공화국의 고리마당에는 힘있는 경제 선동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200일 전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한 경제 선동을 벌려가는 그들의 얼굴 마당에는 자기들도 강성국가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 간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오려 있습니다. 네, 허준석 국제부 차장 나오셨는데요. 뭡니까? 운동회 같아 보이는데 어떤 공연이죠? 선동을 하는 겁니다. 네. 저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하자. 제가 가까이서 저런 선동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연변에 갔을 때 북한 식당에 가서 왜 이렇게 관광객들이 가면 노래를 불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노래도 첫 소절을 듣자마자 함께 갔던 사람들이 다 이건 뭐지라고 반응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힘있는 선동을 보여줍니다. 뭉클하셨나요, 그러면? 네. 바로 무언가를 따라해야 될 것 같고 일어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정도로 선동에는 저기 보통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국가들이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많이 하고 하는 것들인데요. 저렇게 길거리에서도 200일 내에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것들을 네. 아마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고조시키기 위해서 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지금 그 여성들이 출근하는 남편들을 응원하려고 하기보다는 김정은 보라, 김정은 위원장 보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동원된 것 같은데 네. 한번 참가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복을 메웠으며 집일은 자기가 다 하겠으니 경제선동을 더 잘해 200일 전투를 벌리고 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라고 저희 등을 떠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크고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크게 다지곤 합니다. 조장훈 차장님. 네. 김철주에서 저 그 응원까지 네. 어쨌든 그냥 200일 전투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인터뷰하신 분 시어머니 한번 만나서 인터뷰해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북한이 좀 절박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그 70일 동안 뭐 이렇게 과업을 완수하자 이렇게 70일 전투를 벌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70일 전투를 통해서 당대회까지는 마쳤는데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를 이제 과업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3배 되는 한 200일 전투를 벌이자. 그러니까 이제 200일 동안 뭐 오랫동안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 수행을 하려면 뭔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긴장도 좀 불어 넣어주고 아니면 또 이제 응원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응원 차원에서 저런 것을 좀 대대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0일 전투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북한이 벌써 성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요. 요즘 매체를 보면은 첨단 PC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뭐 온갖 이 첨단 기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한번 어떤 건지 직접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북한 제품들이 지금 200일 전투의 성과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건데 허진석 차장. 네. 자, 다른 나라 제품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네네. 자, 두 개 되게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미국 브랜드를 저렇게 들먹일 필요도 없이요. 왼쪽 게 지금 북한 제품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 게 지금 다른 나라 제품이라고 돼 있는데 국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네. 저렇게 태블릿 형태로도 노트북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형태 하나하고 일체형으로 모니터인데 컴퓨터 본체가 모니터 뒤쪽에 붙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얄짤한 PC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 자체를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기술도 아닌데 네. 이 기술의 낙후성을 오히려 방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선전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정훈 차장. 그런데 저렇게 급하게 뭐 이렇게 몰아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리한 속도전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빨리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설 같은 경우만 해도요. 네. 아파트 뭐 38층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지고 23층 아파트 평양에 있던 거 갑자기 무너졌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그때 우리 정보당국 관계자들 정말 깜짝 놀라서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하루아침에 아파트가 사라졌다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뭐 그런 적도 있었고 뭐 천리마 전투, 말리마 전투, 마식령 속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백두산 발전소
장소에는 물이 새고 아파트는 쭈글쭈글 붕괴되고 이런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속도를 내서 짓고 있는 것도 조만간 또 어디가 문제됐다고 보도가 나올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컴퓨터들이 잘 안 켜질 수도 있는 거죠. 날도 덥고 이제 장마도 온다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 200일 전투 때문에 또 피땀을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 소식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정치 북한 소식 전해주신 구자홍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